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감정이 담긴 놀라움이나 느낌으로 사용되는 말을 우리는 감탄사라고 합니다. 와, 좋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왠지 이런 감탄사가 잘 들리지도 않고 또 잘 안 하게 되지 않나요? 감탄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스마트 세대여서 감탄사도 담백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보다는 더 조심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완연한 가을인데요. 이럴 때 와, 시원한 바람이다. 감탄사와 함께 가을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서 바라보면 우리의 일상도 특별한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복통 치료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다양한 복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 한복통, 열복통, 그리고 허복통, 식적 복통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한복통은 이제 몸이 좀 차가운 분들, 특히 이제 소음인 체질의 이제 소유자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찬 바람이나 에어컨, 또 찬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발생하는 게 한복통이고요. 네. 예, 열복통은 이에 반해서 몸 안에 내부에 이제 열이 조금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음식을 조금 자주 먹어도 소화가 잘 돼서 배가 좀 자주 고프다든지, 예, 그 다음에 소변이 좀 황색으로 누렇게 진하게 나온다든지, 예, 변비가 좀 생긴다든지 이런 소유자, 소양인 체질의 이제 소유자가 열복통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허복통은 몸이 좀 뭐 피곤하거나 과로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요. 네. 특히 이 허복통은 예, 배가 아플 때 예, 손으로 마사지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감소되는 특징이 있고요. 뭔가 몸을 쉬어줘도 통증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식적 복통은 음식을 안 먹으면 복통이 안 생기는데요. 음식을 좀 과하게 먹으면 배가 살살 아프면서 예,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갔다 오면 통증이 이제 감소되는 특징이 있어서요. 예, 이때 이 식적 복통은 음식을 안 먹었고 적게 먹으면 편안한데 음식을 본인의 이제 위장의 양보다 조금 많이 먹게 되면 바로 이제 배가 아프면서
화장실 갔다 오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이제 식적복통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예. 복통의 종류도 정말 많고 예. 원인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이 이외에 다른 복통도 혹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네 가지 이제 나머지 복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제 복통이 있을 때 배꼽 위면 배꼽 위, 배꼽 아래면 아래, 이제 좌측이면 좌측, 우측이면 우측 일정한 부위에 이제 복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방에서는 이제 어열복통이라고 해서 어열복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예, 그 다음에 복통이 있는데 복통 증상이 나타나면 항상 속이 좀 미식거리고 어지러운 증상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담음복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 이제 담음복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렇게 복통이 꼭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살살 아프면서 예, 따뜻한 데 대주면 통증이 좀 사라지고요. 예, 조금 더 이제 심해지면 꼭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새벽 신자, 그 다음에 이때는 복통만 있는 게 아니라 설사도 같이 겸해서 오기 때문에요. 이제 설사한다는 설자에서 이제 신설복통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 칠정복통인데요.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복통, 결국 칠정복통,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복통이라는 게요. 뭐 복부 주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장기가 아프다. 예. 그러면 그 장기 주변이 아픈 건가요? 예,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영향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복통이 생기는 원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1차적으로 복통을 예, 부위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배가 아플 때 명치 부분이 주로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명치 부분, 예, 그 다음에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배꼽, 예, 좌측 부분, 그 다음에 우측 부분, 그 다음에 배꼽 아래 부분 이렇게 꼭 그 부분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 윗부분이 주로 아픈 분들은 명치하고 있을 때는 이때는 이게 이제 위장관이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요. 주로 위장에 질환이 있다든지 위염이라든지 위궤양,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게요. 예,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명치 부분으로 예, 배꼽 윗부분으로 통증이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배꼽 오른쪽으로 통증이 주로 오는 경우에는 배꼽 오른쪽은 예, 2차적으로는 이제 십이지장,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장도 같이 있는데요. 이제 위염이라든지 위궤양 증상이 있을 때, 예, 그 다음에 배꼽 오른쪽 윗부분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제 대장 쪽에 문제가 있을 때도 예, 배꼽 오른쪽으로 복통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배꼽 왼쪽으로 해서 위쪽에 나타났을 때는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위장관이 많이 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는 이제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또 안에 깊숙한데 또 췌장이 있기 때문에요, 췌장에 염증이라든지 이제 췌장에 암이 있을 때 복통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위내시경을 하는데, 위내시경을 했을 때 별 이상은 없는데요. 예, 그래도 이 췌장은 배꼽 위쪽으로 해서 가운데 안쪽이라든지 좌쪽으로 해서 뭔가 통증이 나타났을 때도 예, 깊숙한 데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통증은 또 은은하게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한 3-40분 만연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췌장, 예, 내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예, 췌장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꼽 복통이 있는데 배꼽 부분하고 배꼽 아랫부분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꼽 부분은 소장 쪽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의 염증이라든지 예, 소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예, 배꼽 아래쪽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배꼽 아래쪽에서 우측은 대체적인 게 이제 충수염입니다. 우리 맹장염이라고도 하죠. 네. 예, 그런데 맹장염은 배꼽 오른쪽 아래쪽에 많이 나타나는 게 한 50% 정도 되고요. 그 외에는 배꼽 윗부분도 나타나고 어떤 분은 통증이 있다 없다 이런 만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증상들이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배꼽 오른쪽으로 해서 예, 왼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대장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이나 이제 대장염이나 대장에 궤양이 생겼다든지 이제 개실염이 나타났을 때 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복통이 나타났을 때 하복부, 배꼽 아래쪽에 복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제 자궁 쪽이 예,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자궁의 근종이라든지 자궁의 염증이라든지 예, 난소에 낭종이 있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요도가 짧기 때문에요. 방광 염증이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방광에 염증이 생겨도 예, 특히 이제 아랫배가 아프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월경이 주기적으로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냉대화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월경했을 때 어혈이, 예, 피 덩어리가 생리가 나오는데 선홍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자흑색으로 덩어리가 지면서 나올 때는 이 월경 곤란증을 같이 예,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복부의 부위만 봐도 내가 어느 정도 여기가 아프구나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신 네 가지 복통 중에 어혈 복통을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제 어혈이라는 것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한의원에 가면 우리가 어딘가 부딪혔을 때 예, 피부에 멍이 들잖아요. 예, 피부에 이제 멍이 드는 것처럼 혈관 우리 몸 자체에 어혈이 쌓여 있는 부분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통이 있어도 이런 복통은 한쪽 부분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혈 쪽은 대체적으로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요. 이게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예, 좌측이 아픈데 예, 일반적으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했고 아무 검사도 이상이 없고 피 검사도 했고 이상이 없는데 배꼽 좌측으로 자꾸 통증이 나타난다. 예, 그 다음에 통증이 나타나도 예, 낮에보다는 좀 밤에 조금 더 심하다. 일정한 부분에 나타났을 때 이때 이제 어혈복통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혈이라는 것은 한방에서 이제 피가 새로운 피가 아니라 죽은 피자를 써서요. 예, 사혈복통이라고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혈 복통이 그러면 다른 복통이랑 좀 다른 특징이 있나요? 예, 특징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배꼽 왼쪽에 나타나는데요. 배꼽 위쪽으로도 나타나고 배꼽 오른쪽으로 나타나고 예, 그 다음에 배꼽 아래쪽으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은 배꼽 아래쪽에 생겼다가 내일은 왼쪽으로 생겼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요. 그 한 부분만 아픈 게 특징이고 예, 그 다음에는 통증이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그런데요. 유난히 통증이 밤에 조금 더 심하다. 예, 이 증상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물을 마시고 싶은데 막상 입안에 들어갔는데 입안에서 물을 헹구기만 하고요. 마시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몸 안에 이제 어혈이 있기 때문에요. 예, 물을 흡수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한 곳이 아프다. 예, 그 다음에 낮에보다는 밤에 더 아프다. 예, 그 다음에 막상 갈증이 나는데 물을 입안에 머금었는데 삼키기가 싫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어혈복통은 남성보다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여성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혈복통이 있는 분들이 어디 밖에 나갔다 온다든지 어디 부딪혔을 때 다리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런 멍이 잘 드는 경우 예,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한 부분만 배가 아프다. 예, 그 다음에 뭔가 머리가 아프다. 예, 근데 검사는 했는데 이상이 없다. 예, 이랬을 때는 이 어혈복통으로 보고 어혈을 치료해주는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럼 실제 치료 사례도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은 34세 된 여성분인데요. 예, 산후 1년이 되신 여성분이었습니다. 배꼽 아랫부분으로 해서 오른쪽이 항상 일정하게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후 3개월부터 이렇게 통증이 있었는데요. 예, 배꼽 오른쪽이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맹장염이 아닌가 이제 병원에 가서 체크했는데 이상은 없고
예,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분은 오히려 이제 출산하고 났으니까 아이도 보고 이제 낮에 움직일 때는 오히려 통증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이를 잠재우고 뭔가 편안히 누워서 쉴 때 되면 꼭 그곳이 콕콕 쑤시면서 뻐근하니 이렇게 아픈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분의 특징은 항상 갈증은 나는데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기고요. 예, 그 다음에 소변을 봐도 좀 시원치 않은 증상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방광염 증상이 있는데다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열복통의 소지 증상하고 같이 겸해져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산후에 여성분들이 꼭 주의를 할 게 출산한 다음에 반드시 동의보감에 보면 치료를 할 때 어열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될지 이제 보열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될지 두 가지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처럼 이제 배꼽 오른쪽이 계속 아프고 밤에 더 아프다. 그래서 이분 자체도 이제 출산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해준 약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품도 먹고 이랬는데 이제 증상은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내원한 경우였는데요. 이 경우는 일단은 보를 해주면 안 되고요. 이분의 맥을 봤을 때는 좌측 간맥이 굉장히 실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열이 쌓여 있는 걸로 보고 이제 어열 풀어주고 어열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화장실 대변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워낙 증상 자체가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요. 약을 3개월 써서 이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좀 속이 미식거리고 두통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복통 중에. 이 담음복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담음복통이 특히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은데요. 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요 근래 생기는 게 아니라 제가 진료하다가 보면은 뭐 1년 이상, 어떤 분은 뭐 3년, 어떤 분은 또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담음복통의 특징은 통증이 굉장히 극심한 게 아니라요. 기분 나쁘게 살살 아픈데 배도 좀 아프면서 속도 좀 미식거리고 그 다음에 머리도 약간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잘 흡수하고 대장에서 배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콩팥에서 우리 몸에 이제 소변으로 만들어서 찌꺼기를 제대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제대로 배출을 하지 못했을 때 몸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담음복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열복통은 통증이 한 곳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담음복통은 통증 자체가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아플 때 담 결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어나시면 어떤 때는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가 또 어떤 때는 왼쪽 허리가 아프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처럼 통증 자체가 복통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징이 뭐냐면 특히 꼭 복통 증상이 나타났을 때요. 어지럽고 미식거리는 증상과 함께요. 항상 소변이 뭔가 시원치 않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이제 콩팥하고 방광 기능이 약해서요. 찌꺼기를 소변으로 제대로 배출해주는 힘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대변 쪽에서 장 운동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좀 장을 좀 튼튼하게 하는 그런 치료를 좀 하셔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담음복통은 1차적으로는 이제 위장에서 음식물을 믹서로 잘 갈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소장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를 하고 찌꺼기를 배설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담음복통이 있고 복통이 움직이는 분들한테 꼭 확인하는 경우가 대변을 보고 났는데 시원한지 변비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소변을 볼 때 소변도 좀 시원한지 방광염 증상이 항상 자주 있는지 이것을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결국 소장과 이제 대장 그 다음에 콩팥과 방광 이 네 가지
장부를 이제 보해주는 치료를 같이 하는 게 특징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정말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좀 불편할 것 같은 게 새벽에 꼭 복통이 일어나거나 설사를 하게 되는 이 신설복통은 어떤가요? 예, 이제 이런 분들이 결국 이제 연세가 60세가 넘어가시고 이제 여성분들보다는 이제 남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예,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대체적으로는 이제 소민 체질의 이제 체질인 경우가 많고요. 예, 동의보감에 보면 이 신설복통은 콩팥의 양기가 허해져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원래 이런 증상들이 오는 경우가요, 거의 이제 3년, 10년, 이제 이렇게 만성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특징이 있고,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신설복통이 있는데요, 대변을 보고 나면 뭔가 기운이 쭉 빠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이제 콩팥기가 같이 콩팥기가 약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명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세가 드셨는데, 예, 귀가 난청 증상이 조금 빨리 오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콩팥에 이제 과거력에 이제 신우신염의 증상을 좀 알았다든지, 허리가 은은히 뻐근하게 아팠다든지, 예, 그 다음에 새벽 자체가 우리가 밖에 환경이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차가워지기 때문에요. 우리 몸은 밤에는 조금 따뜻해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우리 몸에 이제 심장의 화장기가 약해지기 때문에요. 몸이 좀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특히 양기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 배가 살살 아프면서 설사를 하고요. 특히 이제 얼굴도 좀 검어지면서, 예, 발 자체가 약간 시리고, 예, 골증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검사상으로도 좀 이상이 없다라고 뭐 나온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치료가 되나요? 예,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원인이 일차적으로는 자기의 에너지보다 몸을 과하게 쓰는 경우고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요즘 건강식품 약의 도움을 받아서 잠자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체력보다 잠자리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이런 병들이 이제 오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좀 과로하고 있는지, 무거운 것, 특히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내 체력보다 과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금기를 먼저 시켜주시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콩팥에 양기를 이제 보강을 하면서요, 대장에서 이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약과, 이런 분들은 특히 차가워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제 요즘 이제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게 부는데, 찬바람이 바로 오면 바로 느껴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해줘야 되는 게 이제 배꼽 아래 기회라든지 이제 관원혈에 직접구로 꼭 뜸 치료를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또 복통일 수 있을 것 같은 게 바로 스트레스로 오는 이 칠정 복통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트레스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오는 복통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스트레스를 생기면 내 몸이 먼저 감지를 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 이제 어제 온 환자분도 그랬는데요. 자기는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머리로 뭔가 의식은 잘 못하는데 몸이라든지 이렇게 복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사라든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요, 실증과 이제 허증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실증으로 나타나는 칠정 복통은 뭔가 내가 분노에 차거나 내가 뜻대로 안 됐을 때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교감신경 기능이 굉장히 항진이 됩니다. 네.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 당연히 장도 운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간혹 장 내시경을 한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다 그러면 장이 운동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장이 급속도로 딱
굳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내가 뜻대로 안 됐을 때는 분노가 생기는데 간장 쪽에서 분노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의 복통의 특징은 특히 이제 오른쪽, 간장이 이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요. 오른쪽 복통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복통이 싹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아, 네. 또 요즘에 굉장히 날이 또 춥잖아요. 예. 이럴 때만 되면 또 생각나는 게 수능 시험이랑 예. 또 이제 하반기 입사 시험인데 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아까 스트레스랑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게 꼭 이런 중요한 거 앞두고 배가 아프다든지 꼭 예. 약간 설사가 예. 나온다든지 이런 분들 있으세요. 예. 이건 어떤 복통인가요? 예, 이것도 이제 칠정 복통인데 제가 음.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실증이고요. 이 경우는 이제 허증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시험을 본다든지, 예, 그 다음에 입사 면접을 본다든지, 특히 이제 일반 시험은 그래도 이렇게 견딜만 한데요. 뭔가 중요한 수능이라든지 내가 관련이 굉장히 이 시험은 꼭 합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이 올 때 나타나는 통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시험 볼 때만이 아니라 남 앞에 서서 말을 하려고 할 때도 뭔가 긴장이 되고 배가 살살 아프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꼭 시험 보기 전에, 예, 또 대중 앞에 이제 강연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강연을 하기 전에 꼭 밖에 나가서 이제 소변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심장과 이제 담낭의 기가 허한 이제 심담 허겁 복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허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꼭 칭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분들은 자꾸 이제 반복을 해서 시험을 자꾸 내가 어려워도 맞닥뜨려서 이제 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심장과 담낭의 기가 약하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도 이제 가슴도 좀 두근두근거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요. 이런 분들이 이제 공황장애 증상을 같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험 볼 때 되면 이런 분들은 배 아프기도 하지만요. 예, 설사도 좀 자주 하고, 예, 소변도 좀 자주 보러 가고, 예, 갑자기 좀 머리도 띵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제 소화도 잘 안 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칠정복통은 그러면 허증과 실증, 뭐 각각의 좀 증상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치료도 좀 달라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증으로 나타나는 분노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뜻대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일이 어떤 상관에 의해서 어떤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 뜻대로 잘 못했을 때 성공을 해도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허증복통은 내가 시험을 잘 보면 괜찮은데 시험을 잘 못 보는 경우에 오히려 복통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실증으로 나타나는 복통 치료는 간장이라든지 기가 막혀서 오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때는 보약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기분을 좋고 이렇게 소통시켜주는 이런 쪽 이제 침이라든지 이제 약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장과 담낭의 기가 약해서 생기는 복통은 이때는 치는 약을 쓰면 안 되고요. 보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칭찬이 필요하고 이제 보약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증으로 나타나는 복통이 생기는 분들은 이분들은 이제 칭찬보다는요, 자기 일을 이제 뜻대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활하게 원하는 말을 조금 주변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치료법을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복통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복통은 정말 평상시에 너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증상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 복통을 이런 식으로 좀 예방하시면 좋다라는 말씀 있을까요? 이제 복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1차적으로 이제 복통이 생기는 원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복통은 심장이라든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장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복막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가 좀 체했다든지 신경 썼다든지 좀 차게 했다든지 옛날부터 생기던 복통이 아니고요. 뭔가 다른 복통이고 복통의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 이랬을 때는 우선적으로 이제 전문 선생님과 먼저 복통의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워낙 병증의 원인 범위가 많기 때문에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좀 몸을 차게 했다. 예, 그랬을 때는 음식을 조금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찬 음식을 먹었을 때도요, 냉장고에서 바로 나온 음식을 먹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때는 예, 입에 한번 머금었다가 이렇게 삼켜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예, 피곤하다든지 예, 이런 복통이 생길 때는요, 예, 대추하고 감초를 각각 이제 4g씩 넣어서요, 예, 차처럼 예, 복통이 생겼을 때 예, 한 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통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평소 스트레스 관리, 건강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복통 치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맹문동입니다. 맹문동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맹문동에 어떤 효능이 있나요? 예, 맹문동은 한의원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많이 애용하는 한방차인데요. 네. 예, 동의보감에 보면 맹문동은 심장과 폐장의 열을 조절해주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원기도 보해주고요, 체력을 많이 올려주는 약으로 적고 있습니다. 예, 심장과 이제 폐장의 이제 열증이라고 봤을 때는요, 자기의 이제 평상시 체온보다 항상 체온이 좀 높게 나온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예, 고온 증상, 고열 증상이 자꾸 나타난다. 예, 이랬을 때 이 맹문동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가래에 기침을 할 때도요, 심장과 이제 특히 폐장에 열이 있을 때는요, 콧물이 나와도 맑은 콧물보다 이제 누런 콧물, 예, 가래가 나왔어도 맑은 코보다 예, 누런 가래가 나오는 증상. 예, 그 다음에 자꾸 갈증이 나서요, 입이 이렇게 마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나이가 드시면서 주무실 때 입이 말라서 이렇게 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 중에 항상 소양인 체질로 이렇게 진단을 받고, 예, 그 다음에 소변색도 약간 누런색으로 나오는 경우에 이 심장과 폐장의 열을 꺼주면서 우리의 원기를 보해주는 이 맹문동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박사님, 그리고 또 약재 중에 맹문동이랑 이름이 비슷한 천문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이게 다른 건가요? 예, 다릅니다. 예, 그런데 생김새도 이렇게 비슷한데요. 네. 맹문동, 이 천문동도 똑같이 이제 심장과 폐장에 열을 꺼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천문동은 맹문동에 비해서 냉기가 아주 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은 될 수 있으면 천문동보다는 이제 맹문동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맹문동의 성질도 약간 차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찬 음료를 먹거나, 예, 그 다음에 예, 소음인 체질이 있거나,
예, 그 다음에 내가 찬바람을 좀 자꾸 쐬면 다리가 좀 시린다든지 예, 이런 분들은 예, 맹문독을 먹을 때도요 꼭 차요법으로 드실 때 따뜻하게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 되고 예, 본인은 평상시에도 이제 소양인 체질이고 갈증이 좀 자주 나고 예, 시원한 게 좋고 예, 그 다음에 항상 감기가 걸린다 그러면 누런 콧물이나 누런 가래가 나올 때는요 이 맹문동 차요법을 이용을 하실 때도 약간 시원하게 예,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정말 요즘 같은 또 환절기에 감기 걸릴 일이 많은데 예. 그럴 때 맹문동 차 좀 마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맹문동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나이는 65세고요. 네, 예, 몸무게는 48kg. 네, 예, 키는 1m 57.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쌤, 고맙습니다. 예. 예. 저도 예. 선생님 오늘 그 방송을 제가 잘 듣거든요. 예, 저도 배가, 예, 배꼽 아래가 한동안 굉장히 아팠었어요. 예, 그러다가 또 왼쪽이 아팠다가 또 예. 오른쪽이 아팠다가 예, 그래 돌아가면서 하루는 괜찮고 하루는 아프고 주로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그래 아파요. 예, 점심을 먹고 나면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갖고 뭐 병원 가면은 감인성이라서 약 먹어도 뭐 별 뚜렷하게 뭐 없더라고요. 진증제 주사도 맞고 예, 그러다가 지금 한 2년 정도 넘었었거든요. 예, 그 약을 먹어도 잘 이게 완치가 잘 안 되네요, 선생님. 예. 그래갖고 저 오후에 그래 아팠다가 밤 되면은 예. 밤 한 9시, 10시쯤 되면 또 괜찮아져요. 예, 그 설사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설사도 한 번씩 하고 예, 배변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변비는 없어요, 제가. 예,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배는 항상 봐요. 예, 그 보고 그래갖고 변 보고 나서 밥 먹고 나서도 또 어떤 데는 막 2번, 3번 조금씩 눌 때도 있고 그래요, 선생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이 엄청나게 차가워요, 제가. 예, 발이. 예, 예. 발이 차가워가지고 예. 밤에 잘 때도 양말을 신고 잘 정도입니다, 선생님. 예. 예. 지금 이제 배가 아프신데 이제 특히 점심을 좀 먹고 나시면 아프다고 했잖아요. 예. 예. 점심 먹고 나서 배 아픈 다음에 화장실 가십니까? 그런 적은 별로 없고 가끔 이제 배 예. 아플 때 화장실 가서 배를 예. 보고 나면 또 괜찮을 때가 있고 예. 계속 또 배가 아플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아, 어떤 때는 이제 변을 벗는데도 배 똑같이 아픈 경우도 있고 예, 또 예. 어떤 때는 감소될 경우도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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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하는 데다가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담음복통, 복통 증상이 계속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평상시 그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예,
혈압은 없어요. 혈압은 없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대가지고 예. 제일 약한 걸 해갖고 예. 고지혈증 약을 지금 먹은 지 한 2달 됐었거든요. 예. 한 3개월 됐나?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예. 수술하신 적 있습니까? 수술은 이제 제가 아기를 제왕절개했었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예, 있으세요? 체질 검사 하니까 근데 그게 그 체질 검사 하는 데 가서 가니까 또 서양인으로 나오고 예. 또 일반 한의원에 가서 하면은 또 소음인이라 그러고 막 예. 그렇게 막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 체질만 하는 데 가서 이렇게 예. 검사, 전체혈 검사 있잖아요, 선생님. 예. 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서는 소양인으로 예, 했었습니까? 소양인으로 나오고 예. 또 보통 일반 일이 한의원 이렇게 가서 하면은 또 소음인으로 나오고 근데 제가 생각에는 예. 제가 좀 소민 반 소양인 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차가운 걸 먹으면 또 설사도 좀 할 수 있고 차가운 게 또 제가 싫어해요. 아, 차가운 게요? 예, 차가운 게 싫고 바람도 찬바람도 싫고 뭐 예. 선풍기 에어컨 바람 이런 것도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따뜻한 걸 자꾸 먹고 싶고 그래 예. 차가운 걸 뭐 과일 같은 것도 잘 안 먹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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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차가운 걸 먹으면 또 소화가 또 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배도 별로 좀- 예. 예. 그럼 배 아플 때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좀 예. 편안해집니까? 또 어떤 때는 제가 배꼽알에 이렇게 핫팩도 하거든요. 예. 예. 또 어떤 때는 또 그 핫팩을 하면 또 괜찮아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계속 아플 때도 있고 그래. 예. 그 요 근래는 예. 양쪽 오른쪽 왼쪽 같이 이제 이렇게 우리 아이 아파요. 아프고요. 예, 같이 이제 이렇게 막 아파요, 선생님. 커피는 드십니까? 예, 그 카페인 같은 건 일치를 안 먹습니다. 예. 예, 아, 잠을 못 주무세요? 예,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예. 밤에 잘 때 예. 수면제 반알을 먹고 잡니다, 선생님. 수면제는 요즘 매일 드시는 겁니까? 예, 예. 수면제 그거 먹은- 복용한 지는 얼마나 그거 되셨어요? 먹은 지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예. 예, 반알을 먹고 자요, 선생님. 예. 혹시 술은 하실 줄 아십니까? 술을 못 먹어요. 예. 한 잔만 해도 빨개지세요? 빨개지고 그런 건 없는데 예. 술을 먹으면은 심장이 막 좀 안 좋아가지고 예. 심장이 뛰는 것 같아서 막 예. 빨아지고 해서 술을 못 먹겠더라고요. 아, 예. 예. 이제 이 경우가 바로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하고요. 예, 이제 예. 담음복통인데 원기 자체가 이제 차가워져서 장에서 이제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자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예. 백작약 6g.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4g. 예. 예, 그 다음에 대추 2개. 예. 예, 그걸 그게 한 첩 분량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종이컵 4컵 정도 물 예. 넣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종이컵 3분의 2잔 나오게 달이세요. 예. 3분의 2에. 예. 그래서 그걸 지금 아침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 한 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1시간 있다가 한 번 드시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도움 되십니다. 예. 저기 서울에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선생님한테 찾아가야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예. 다음에 제가 애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갈 때 한번 찾아가 뵙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그리고 예. 제가 이게 무슨 제가 배가 이리 아프니까 막 겁이 나더라고요, 선생님. 예.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보고 싶어도 체력이 제가 몸무게가 한 몇 달 사이에 한 2kg 정도 빠졌어요. 네. 아, 예.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너무 체력이 지금 다운돼서 지금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체중이 많이 안 나가시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또 2g이 2kg가 빠졌다고 하시면 예. 이제 체중이 조금 정상 체중 되면 다시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예. 내장 내시경 검사는 병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 예. 지금 이 장에 안 좋으면 흡수도 잘 안 됩니까? 먹어도 흡수가 제가 좀 뭐 음식을 굉장히 많이 가리거든요. 예. 예, 밀가루 음식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제가 많이 가려요. 예. 고기도 소고기도 조금 먹고 하는 게인데 돼지고기도 못 먹고 뭐 주로 생선 위주로 많이 먹고 있어요. 예. 그런데 살이 안 찌는 거 보면 이게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은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못 먹는 음식이 있지만 좀 골고루 먹으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그 장에서 흡수를 하는 것은 소장에서 영양분에 우리가 음식을 먹은 믹서처럼 이제 죽같이 갈은 게 이제 장으로 내려가서 그 흡수하는 것을 거의 장에서 합니다. 소장에서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장에서는 주로 수분을 흡수하는데 아까 본인이 편이 대체적으로 좀 무르게 나온 편이고 예. 좀 좋지가 않다고 했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위장도 있지만 예, 소장하고 대장 쪽 기능이 같이 이제 떨어져서 예, 장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음식을 먹어도 이제 몸무게 체중으로 에너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체중 증가가 잘 되지를 않는 경우입니다. 예. 항상 막 기력이 딸리고 운동을 하고 싶어도 체력이 안 돼서 운동도 많이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우선은 지금 그 약 자체가 장에서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예. 일단 예. 그거 2개월 정도 드시고 한번 전화 저희 방송국에 더 주세요. 예. 아우, 예.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3이고, 네, 몸무게는 56이고요. 네. 그리고, 56살이에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영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수고가 많습니다. 예.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네, 제가 원래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고요. 예. 그리고 루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이제 여기 막 발목이랑 뼈 마디마디가 아프면서 붓고, 잘 부어요, 몸이 붓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문제지만 발 뒤꿈치가 예. 발 뒤꿈치가 너무 아파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찍어봤더니 뭐 원래 사람이 달걀 요런자마냐고 탱탱해야 되는데 뒤꿈치가 예. 근데 저는 그게 없고 그냥 말하자면 턱 퍼들어지는 상태 이렇게 뭐 고개 허물허물해서 예.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고 그러면 치료법이 뭐냐 여쭸더니 치료법은 그 족욕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족욕 좀 하다가 이제 지났는데 병원 다녀온 지 한 4, 5년 됐는데 지금은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지금 이게 막 정상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막 뭐랄까 그 전기가 오는 것이 찌릿찌릿하면서 가려우면서 아프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가시로 이렇게 막 찌르는 듯한 느낌도 있고 막 끄끄러운 느낌 있죠. 예를 들어서 예. 이게 뭐 우리가 예전에 보리 그 밟으면 이렇게 예. 끄끌끄끌하잖아요. 까끄럽잖아요. 예. 예, 그거 마냥 발뒤꿈치 막 까끄러워요. 그거 밤에 잘 때 이렇게 땅에 닿지도 못하고 발목을 뭐 이렇게 받쳐가지고 닿지 않게끔 자야 되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걸어 다니거나 조금 뭐 집안일하고 이러면 더 심하고 예. 뭐 하루 종일 계속 누워 있어서 계속 생활하면은 조금 덜하고 예. 근데 계속 누워서 생활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치료법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여기 약은 복용하고 계십니까? 네, 약을 처방을 해주셨는데 예. 제가 그걸 먹었더니 또 위가 너무 부담스럽고 위가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또 위 안 좋은 한약까지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또 루마티스 약은 계속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심한 날 좀 심하고 이러면 이제 한 봉씩 먹고 계속은 못 먹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류마티스 말고 다른 병원에서 현재 그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그거는 전혀 없어요. 수술하신 적은요? 수술은 제가 지금 56인데 39살 때 예. 자궁이랑 난소랑 다 제거 수술을 했어요. 예. 그러면 병원에서 그 피 검사 했을 때 그 네. 염증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염증이 병원에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 염증이라고 염증 수치가 네네. 많이 있다고 처음에 진찰 받았을 때 그렇게 혹시 들으셨나요? 그 수치가 예.
좀 낫긴 하대요. 근데 많이 낫지는 않고 예. 좀 낫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작년 가을쯤에 제가 그 피검사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뒤꿈치 말고요. 다른 지금 관절들도 아프시잖아요. 네. 예, 그 관절이 이렇게 빨갛게 열이 올라오거나 붓고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제 몸 전체가 예. 이 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갱년기도 심하고, 예. 그런 갱년기가 막 땀이 쫙 나고 이럴 땐 열감이 더 심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뭐 발가락에 관절이 아플 때는 예. 붓고, 예. 아주 발갛게 부어오르지는 아직 발갛게 부어오는 건 눈으로 확인은 안 돼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아픈 부분이 열감이 좀 느껴지세요? 네네네. 열감은 제가 있어요. 항상 열감은. 아, 그 아픈 부분에요? 네, 예. 아픈 부분도 그렇고 몸 전체가 예. 막 열감이 있다가 뭐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좀 아. 하여튼 이상해요. 아, 지금 이제 본인이 그 갱년기 증상도 같이 겸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네.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이제 열감이 있는데 이게 실증 열감인지 허증 열감인지 결국은 이제 그 지금 뒤꿈치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본인의 경우에는 한의원에 직접 가서 이제 네. 내원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제가 논의가 요즘 막 좋다고들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논의랑 석류즙을 좀 먹고 있는데 예. 저거 먹으면 효과가 좀 나는지 좀 새콤한 여쭤보고 거 원래 좋아하세요? 아니 새콤한 건 제가 싫어요. 먹으면 몸이 아, 예. 시큼시큼하고 예. 좀 막 그러면 석류즙은 안 맞아요, 본인하고는요. 석류가 새콤한 맛이라요. 예, 네네네. 본인은 그건 안 드시는 게 좋고, 예, 네. 그 다음에 우선은 지금 열이 올라가고 염증이 생기면서 발 뒤꿈치 병증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네. 한의원에 직접 가서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고, 석류즙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논의즙은요 어떻게 해요? 논의는 어떻게 해요? 논의도 지금 본인 상황에서는 논의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복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네. 지금 다른 소화기 증상하고 좀 살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